8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수원시 8달구 13평 아파트가 7분의 2 지분인데 강제 경매로 1,800만 원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자, 수원지방 아파트 2024 타경 76371로 강제 경매입니다. 이 강제 경매가 청구 금액이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것도 취하될 확률이 높고, 취하가 된다면 우리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깝거나 방화동거나 이거나 내용은 거의 같은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임차인이 3천만 원에 40만 원을 주고 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24년도 6월 3일 날 전입을 하고 확정 입자를 받고 경매를 나오다 보니까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배당이 3천만 원이 배당되기 때문에 낙찰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잔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거는 잔금을 받기 위해, 여기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낙찰자한테다가 집을 명도해줬다는 확인서가 들어가야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내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 분석을 보게끔 되면, 자, 보시게끔 되면 성누구가 있고 김누구가 있고 김누구가 있죠. 여기 보면 성누구는 7분의 3이고 7분의 2고 7분의 2고 58년생이고 81년생이고 82년생이라는 얘기는 모친하고 자식들이 같이 상속을 받았다. 그 중에서 보면은 큰 아들의 7분의 2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살고 있는 것은 제3자가 월세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상속을 받았을 때 취하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이렇게 경매를 했으니까 그냥 잔금을 그러니까 그대로 가자 하게끔 되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까 마찬가지로 낙찰을 받으면은 잔금을 내고 여기 지분권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공유물 팔아서 공유물을 분할을 하자.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서 팔 것이냐 아니면은 경매로 팔 것이냐 하는데, 여기 그 수원시 8털구 우만동 주공아파트, 제가 보기에는 가격만 확인이 되면은 얼마든지 아파트 매매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9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화성시 향락읍 전원주택입니다. 여기 보면 수원지방법원 2024 타경 76470인데 임의 경매입니다. 전원주택지 안에 수개 등의 건물을 짓는 것 중인데 주택을 건축물 관리 대장상 근린이 시설로 바꿔 있고, 현재 정의주인 누구는, 다시 말하면 채권자는 세입자가 아니고 수분양자로서 거기에 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권리보다 앞섰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아니고 수분양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내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5억 6,700짜리가 1억 9,400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건물은 3명이 갖고 있고 토지는 4명이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주거 임차인이 보면 누구죠? 아까 김인데 2018년도에 임차했죠. 그런데 건물 등기는 언제 했냐면 2022년도에 했죠. 건물 등기를 22년도에 했는데 이 사람은 언제 했죠? 2018년도에 전입을 한 겁니다. 즉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 땅을 샀죠. 사놓고 분양을 받아놓고 여기에 건물을 건축을 허가를 집어넣으면서, 여기 이 사람 건물 주인이 원래 땅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 땅 주인들 3명이 있었죠. 여기에 보면 이 3명에다가 주면서 건물을 지면서 아직 등기 이전을 넘겨받지 못하고 아마 분양 계약서만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짓고 있던 그 건물에다가 전입을 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고 중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랬는지 몰라도, 뭐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다른 데 집이 있는지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있는 것인데 단독주택에서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꿨다 그랬죠. 언제? 24년 2월 2일.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고 했을 때에 단독주택으로 내면 1가구 2주택이 되다 보니까 이걸 단독주택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꿔가지고 1가구 2주택에서 피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렇게 건물을 용도 변경까지 다 했는데 여기에 있는 건물과 토지에 있는 설정권이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분양을 해서 계약서 썼는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하지는 못하고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전입을 해놓고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전원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기 있는 입구에 있는 요거 하나를 제가 추천한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다 같이 경매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경매로 놓은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지어져 있고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도 같아요. 보면 이게 보면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전입은 돼 있고 그 사람은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남양이라는 곳에는 인구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얼마로 됐냐면 감정 가격이 5억 6,700짜리가 1억 9,400까지 하락이 됐다 그러면 한번 투자해 볼만 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 10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호범면 안평리 공장에 대지가 788평이고 걸문이 244평입니다. 근데 세 필지 중 한 필지는 지목이 전입니다. 공장인 가지고 있으면서 주인이 같은 사람으로서 지목이 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땅이 얼마죠? 14억짜리가 7억이 되는데 사건 번호를 보시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얼마죠? 2023 타경 2928입니다. 감정 가격이 1억 14억에서 7억까지 떨어졌는데 토지의 감정 가격이 12억이기 때문에 건물은 빼놓고 내가 토지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공장 건물이라고 보다는 창고 비슷한 건물로서 그다시 건물 자체는 허접하게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여기 한 필지는 전이기 때문에 이 전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법인으로 낙찰 받으면 안 되고 이거는 개인으로 낙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소유자가 전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임차인은 없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 유동화 회사로 이게 넘어간 겁니다. 주식회사 SPNI 갖고 이거는 법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한 필지 두 필지 이거는 공장 용지이고 여기 바깥에 있는 것은 이건 뭐냐면 전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데 이 전 가운데로 해서 이 뒷길로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고 이 뒤에도 뒷골목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뒷문이 있습니다. 보면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보면 여기 도로 같은 게 놓은 게 보죠. 이 지목이 전인데 이 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도 여기 보면 돌아간 이 도로에 의해서 이 뒤쪽으로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목은 공장 용지로 되어 있고 두 필지는 하나는 전으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자 여기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안평 당구클럽 차오 사계절 고향쌈밥 도드랑 기사기다 브리지스톤 상당히 보면 공장이라고 보다는 여기 어떻게 보면 상가 같은 쪽이 있고 늘 만나 김치 이런 것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쪽 농지에서 이게 농지에서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공장이 있는데 공장 건물이 상당히 허접한데 여기 무슨 네온 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 하지만은 실제로 집이 지어진 것은 이렇게 조리식 침대를 만들고 앞에 전면만 이렇게 판을 세워서 그럴듯하게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 다
조립식 건물로 지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부도 보면 조립식 판넬로 상당히 우리가 좋지 않고 허접하고, 이 건물도 내부도 다른 것도 이렇게 허접하고 이미 사무실 같은 걸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끔 되고, 이 물건도 지금 다 많이 치웠죠. 보면 이거 뒤쪽에서 오는 물건입니다. 아까 제가 뒷문도 있자고 그랬으니까 이 뒷문으로 이렇게 오게끔 되면, 여기 보면 농구 골대도 만들어 놓고 이쪽 뒷문으로 오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그 공장을 투자하신다고 보시고, 앞에 있는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장으로 같이 편입을 시켜서 제3자한테다가 매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11번째 물건입니다. 공주시 의당면인데, 이거는 보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20517 해갖고 공주시 의당면 토지 대지가 196평이고 전이 109평입니다. 저 땅이 지목은 전은 조금 작은데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가 필요합니다. 세입자는 없고 그냥 주인이 직접 매각하는 건 살고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이 1억 6,200에서 5,500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점유는 채무자 점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누구 해갖고 여기 가지고 있고, 이미 계시겠자 해갖고, 제가 보기에는 배리온 대부 이러면 개인 사채로 돈을 빌린 것 같아요. 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리지 않고. 건축물 관리장도 여기 보면 창고와 단독주택으로 정식으로 다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 앞에 요거는 대지고, 요거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전에 비닐하우스 있고 앞에 있고,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도 이것도 현황도로인데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도로가 뭘로 돼 있죠? 국어로 돼 있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제가 이거를 추천할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여기에 이 공주에 있는 이 땅이 예전에는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많이 가봐야 12만원 이런 정도 갔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언제서부터 이 공주에 있는 땅이 올라가게끔 된다면, 세종시를 만들면서부터 세종시에 있는 주변에 있는 여기 연기나 장곡면의 전원주택지 계획관리 지역이 100만원, 120만원까지 오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 공주 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돼 있는 공주 쪽으로 조금 빠지게끔 되면은 한 1, 20만원짜리가 4, 50만원 정도 주고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싼 땅으로 빠지기 위한 것이 공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종시가 개발이 되면서부터 공주시의 땅값이 40만 원에서부터 5, 60만 원까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해 보면 여기 세종특별시청에서 직선거리 10.99m라면 아마 자동차로 해서 보면 한 20km, 자동차로 해서 20km라 그러면 30분 이상은 안 걸리는 곳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이 2층 집이 지어져 있는 땅이 300평이나 되는데도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5,500, 다시 말하면 6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이 300평에 6천만 원이라면 평당 한 20만 원까지 쳐지고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권리 분석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1층에 여기 와서 이렇게 차나 뭘 댈 수 있고, 여기 2층이 주거 공간이고, 여기는 1층에서 뭐 농사를 짓거나 뭐 하는 것을 생활할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 놓고, 2층에 올라가는 것이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쪽으로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제가 보기에는 조립식으로 지어진 그러한 건물 같습니다. 뒤는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2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양주시 장흥면의 아파트인데 이거는 제가 수도권과 거제도에 반가격으로 떨어진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걸 2개, 그 다음에 거제도에 있는 것을 2개씩을 고른 아파트, 반가 아파트 투자 물건입니다. 제일 먼저 보시게끔 되면 여기 의정부 지방법원의 2024 타경 81674입니다. 아파트가 2억 4,400짜리가 1억 1,900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4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김 누구가 2006년도에 전입을 했습니다. 전입을 했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을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입자인지 세입자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은 대부분 확정 일자가 없고 배당 요구가 없다면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아 이거는 세입자가 아니겠구나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확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나중에 아 나 이렇게 계약서 있어 그러니까 나 전세 보증금 줘 하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처음서부터 권리부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자 보시겠습니다. 2002년도에 권 누구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은 게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놓고 2007년도에 보게끔 되면 이거를 주소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언제 보면 2007년도에 3월 5일 날 보면 1억을 설정을 해놨죠. 그럼 언제죠? 보면 2007년 1월 29일이고 2007년 3월 5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를 이쪽으로 이사를 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보면 개인한테다가 1억을 빌리면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냐면 2017년 돌아가셔서 권 하고 제가 보면 권 있고 있는데 이분은 아들이고 이분은 딸인 것 같은데 두 사람에게 상속을 했다는 얘기는 이분이 2017년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자, 2010년 돌아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2023년도죠. 작년 재작년에 다시 상속을 했죠. 누구 거죠? 권상 누구죠? 보면 여기 있는 이 권 누구의 거를 다시 상속을 했습니다. 누가 상속을 했죠? 보게끔 되면 장 누구가 상속했는데 장 누구는 67년생이고 이 사람은 62년생이고 주소가 마장동 121에 301동 같고 여기 보면 마장동 121에 301동 같죠.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던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사망을 하고 배우자가 상속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2023년도에. 그리고 처음에 상속을 받은 건 언제 상속을 받았어? 2017년도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빌린 거는 2007년도에. 그리고 이 사람이 전입을 한 거는 언제 했죠? 2006년도에. 그러니까 이 김 누구라는 사람이 전입을 하고 1년 있다가 이 건물 주인이 사채로 해서 1억을 빌렸고 그 다음에 쭉 같이 이분이 계속해서 살다가 2017년도에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분이 돌아가시고 아들하고 딸이 상속을 받았고 아들이 다시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들의 배우자가 당시 상속을 받은 이러한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짐작하기에 이미 2002년도에 사서 2007년도에 1억을 빌릴 때 그때 1년 전에 이 여자분이 이 집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 원래 건물 주인과 이 누구라는 사람은 가까웠던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살고 있고 2007년도에 상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상속을 받아서 세입자나 다른 사람이나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하고 다시 계약을 하든지 이 사람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원래 건물 주인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상속을 받은 자식들이 이 사람을 나가라 소리를 못한 것 같고,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한테다가 1억을 빌려줬던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강제로 상속을 시켜놓고, 그리고 내 돈을 달라고 해갖고 건물 전체로 해서 1억에 신청을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게끔 되면 권 누구와 장 누구가 2분의 1 지분씩을 가지고 있고, 지분만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은 김 누구가 지금 점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김 누구가 세입자인지 대항력이 있는 전입자인지를 알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주인이 송파구에 살고 한 사람은 부평구에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연락을 해서 이 김 누구가 누구냐, 계약서를 새로 쓴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게끔 되면 이 김 누구가 세입자인지 전입자인지는 얼마든지 알 수 있고, 그거를 가르쳐 줘야지 이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지, 만약에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여기 보면 대위자가 최 누가 경매로 집어넣은 사람이 있죠. 최 누가 이렇게 경매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성남시 분당동 임해동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 봐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있는 현재 있는 거주자가 누구라는 것을 금방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도 알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전입자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조사를 해보고 입찰에 들어가라고 추천한 물건입니다. 13번째 물건인데, 이것도 파주시 문산을 건데 2023 타경 74658 의정부지검 고양지법원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권리분석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1억 5,200에 1억 600까지 떨어진 걸 1억 1,000만에 낙찰을 받았다가 불허가 받아서 새로 나오다니까 불허가 받아 보니까 한 번 더 떨어지고 지금까지 떨어졌거든요. 저는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르지만 않고 낙찰받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유찰이 됐다는 얘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여기에 있는 부동산이, 이게 어디 거죠? 의정부 파주시에 있는 것인데 가격이 좀 비싸게 감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를 불허가를 받았든지 유찰이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격만 확인해 보게끔 되면 대항력이 있는 점 없이 그냥 채무자 점유로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제도의 아파트 보면 구남 566척 정비 맡아줘 미 K조선에 뜨는 거고, 여기 보면 입력이 25년 3월 17일이다 보니까 약 한 달 전쯤에 미국에서 그 한국에다가 군함 의뢰를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조선소가 현대조선이 울산에 있고 옛날 대우조선이 하나오션으로 되는 것이 거제도에 있고 삼성중공업이 있는 것이 거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거제도에 예전에 있던 그 아파트나 일하던 분이 있었다가 쫙 빠져나가는 바람에 가격이 아파트나 다세대가 완전히 반가격으로 하락을 해서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조선소가 다시 화랑이 되게끔 되면 그런 아파트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환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거제도에 있는 반값으로 떨어진 아파트를 제가 2개 추천한 것입니다. 여기 잠깐만 보시면, 여기 보면 미 해군은 중국의 해군력 강화를 대응해 2054년까지 보유 함정을 380척 늘릴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30년간 364척의 신규 함정을 건조해야 된다. 미국의 조선 강국인 한국과 협력을 서두르는 이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계획대로만 그대로 된다면 아마 그 6월 달에 선거가 끝이 나서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끔 되면 미국 정부하고 서로 협상을 맺어서 이러한
거제도에 그 미국의 군함이 건조를 하게끔 되는 것을 수주를 하게끔 되면 거제도에 다시 인구가 늘어나게끔 되면 감정가보다 올라가진 않아도 옛날 감정가대로 환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추천을 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창원지방 통영지원의 2024 타경 2782에서 아파트가 대지가 13평에 건물이 25평짜리인데 이것이 감정가격이 1억 800짜리가 5,5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것도 누가죠? 대학 경력 없는 임차인이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보면 전입일자가 언제죠? 28년도인데 여기는 언제냐? 14년도니까 대학력 없는 임차인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낙찰을 받아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추천을 하나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이게 옥포 조선소입니다. 조선소고 여기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옥포항에 있는 여기 옥포항이 지금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5번째 물건입니다. 경남 상남도 거제시 옥포동에 보면 아파트인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면은 11평짜리고 18평짜리인데 감정 가격이 6,400짜리가 3,200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6,400짜리가 3,200까지 나왔으니까 떨어진 걸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20만 원을 받든지 30만 원을 받든지 하고 우리가 있게끔 되면은 한 2, 3년, 3, 4년 후에는 얼마든지 월세가 30만 원, 40만 원 정도만 올라간다면 감정가 이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한 겁니다. 16번째 물건은 이번에는 농지입니다. 연금을 받을까 개발을 할까 해갖고 연금의 고수 내 땅으로 월 200만 원을 받는다. 땅 부자들이 관심 끄는 농지연금. 자, 농지연금의 특징입니다. 논박 과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고 만 60세 이상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 됩니다. 지급 한도는 300만 원 한도고 가격은 공시가격의 100% 또는 감정가격의 90%입니다. 종신장애권의 전후 후박형 기간장애권 내가 10년 동안 달래든지 15년 동안 달래든지 또는 10년 동안은 좀 많이 주고 그 후사부터는 적게 달래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똑같이 달래든지 이렇게 요구를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10억인데 90%라고 하면은 90% 9억을 가지고 제가 연금을 받는데 9억의 연금짜리를 우리가 4억 주고 샀다면 4억을 가지고 연금으로 9억에 매도를 하게끔 되는데 원래 매도를 하게끔 되면 일시불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는 그 차이뿐이지만은 내가 4억 주고 산 것을 감정가대로 주고 팔 수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6번째입니다. 이것이 홍천군 남면입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1497입니다. 남면 남놈리 생산관리 지역에 1357.92평에 있는 것이 농지가 경매로 나오는데 이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자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유치권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일부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비닐하우스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에 자기 기계 장비를 집어넣고 있고 일부 자두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먼저 주인한테다가 200평을 살려고 200평에 대한 가격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지불한 걸 돈으로만 지불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건물과 철거를 해주면서 자기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200만 원을 매매 계약을 해서 했는데 앞서 있는 설정권이 지어지지 않으면서 등기 이전을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를 점유하고 있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행위 가처분 사회행위 취소 소송도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부분은 점유 사용자 정 누구가 전으로 사용하며 자두나무 20그물을 식재하였더구만 일부 지방에 정에서 설치한 철파이프, 목재, 창고 등 두 개의 하덕시설이 소재하고 있고 경계 지점에 다음과 같이 철파이프를 일부분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축됨. 200평 부동산은 200평의 매매 대금 및 장비 대를 받지 못한 장누가 신청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관리하고 사용했음. 점유자 상대의 진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가처분부터 먼저 보겠는데 원래 주인이 누구냐면 김누구고 이 사람도 김누구하고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김누구하고 계약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그 서홍천 농협으로부터 설정을 해놓은 곳이 있죠. 설정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설정한 것을 안고 누구 최 누구한테다가 이건 뭐야 등기 이전을 해서 넘겨버렸습니다. 넘겨버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서울보증보험 중에서 이거는 사행위로 넘긴 거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으로 그대로 돌아가고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회행위 취소했다는 원상 회복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원래의 사람이 설정을 한 거고 원래 사람이 설정한 거 가지고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보면 여기 보면 2019년도에 보면 설정 계약을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설정 등지 해갖고 전부 다 해지돼 가지고 보면 2019년도에 됐습니다. 이렇게 된 땅이고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이 있는데 이 노란색은 국어로 돼 있고 현황 도로로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땅에 건축허가 난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지적성 이게 국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여기 뭐로 돼 있죠? 국어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목이 돼 있고 우리가 낙찰받는 땅은 이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 근데 여기 보시면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여기 뭐야?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근데 요 근래에 찍은 스마트 국토정보에서는 집이 없습니다. 그냥 비닐하우스 같은 것만 이렇게 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강이 이렇게 휘돌아치는 데 있고 여기는 보면 디바인 리조트라고 돼 있고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강이 흐르고 모래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 유원지로 쓰고 있는 곳인데 이 모래밭이 우리한테도 상당히 땅하고 바로 한 30m만 나가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모래 있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땅도 이 강 옆에 붙어 있는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땅은 뭐로 돼 있죠? 국유지 국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땅에 이 낙찰 받는 땅에 진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게 쳐져 있고 여기 보면 포크레인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뛴 거고 여기 보게끔 되면 옛날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있고 우리 감정평가사 보면 이 사람이 포크레인 사용료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없거든요. 그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200평을 사는 걸로 해놓고 이거를 허물어서 자기가 이쪽에 있는 땅은 이만큼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면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먼저 주인 여기 먼저 주인이죠. 누구죠? 먼저 주인이 김누구를 한테다가 이거를 이 김누구가 이 사람한테다가 이 사람은 이 200평을 사는 걸로 해서 넘겨받고 공사도 하고 대금을 일부 줬지만은 우리 낙찰자한테다가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순위 설정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고 설정 후에 팔구 사구 했다는 얘기는 전부 다 그 말쏘고 등기 이전을 했다고 해도 말씀인데 이 사람은 등기 이전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유치권 제가 보기에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유치권은 자기가 200평을 산 거에 주인으로서 행동을 하고 했던 것이지 다른 사람의 건물을 위탁을 받아서 계약서에 의해서 건물을 짓다가 또는 이런 걸로 해서 유치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치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면 이것도 상당히 그 7억 2천짜리가 2억 4,700까지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땅이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유치권이든지 도로든지 가처분이든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낙찰 받아도 좋은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